자, 그래서 4단원 좀 나가볼게요. 4단원 물질의 구성 파트고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원소와 화합물만 할 거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중학교 때 이제 제대로 된 화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게 여기이고, 여기에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 중학교 3학년 1단원에서도 바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고2, 그 다음에 고3 수능까지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학년 중에서 1학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단원, 핵심 단원이 이 단원이다. 그러면은 좀 나가볼게요. 일단 오투교재 보시면 되고 130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지. 첫 번째는 이제 원소와 화합물부터 나가게 되는데, 먼저 이 세상은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원자에 대한 정의부터 하자면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겠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이게 원자의 정의인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소와 화합물인데, 원소는 일종의 그 물질의 어떤 성질 혹은 어떤 종류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즉 원소하고 원소가 좀 다른 게, 원소의 좀 정확한 정의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 성분을 뜻하는 것이고, 이 무슨 차이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 과일이 있는데 수박 5개, 뭐 망고 10개 있다고 치면은 종류는 몇 종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두 종류겠지. 수박과 망고. 이게 원소의 의미인 것이고,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5개가 10개니까 15개겠지. 이게 원자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셈의 어떤 개수, 셈에 대한 대상은 원자인 것이고, 종류에 대한 것은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원자라고 하면은 어떤 입자를 뜻하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셈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소라고 하면은 어떤 성분 혹은 이제 종류,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좀 분류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원소라는 물질이 있고,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는 원소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 좀 볼게. 원소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얘는 원소라는 물질은 한 종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원소에 대한 정의인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정의는 두 종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미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은 그냥 원소 기호할 때 그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 성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한 종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도 얘기해줘. 여하튼 이런 원소에 대해서 정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써볼게요. 원소는 몇 종이냐면은 약 118가지 종이 있고, 118가지 정도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90여 가지는 자연에 있고, 나머지 28가지 정도는 이제 이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써본다면은 90여 가지는 자연에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28가지는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예시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기표 상에서의 이 원소 이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릴륨, 봉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들인 것이고, 뭐 예시가 있다면은 교재에 보면은 뭐 수소, 뭐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화합물은 두 종 이상의 원소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화합물인데, 교재 보시면은 뭐 물, 메테인, 암모니아,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 세상에는 화합물이 훨씬 더 많겠지. 훨씬 더 많은 게 화합물이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화합물의 구성 원소인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 저번에 이제 우리 예습했었으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물, 그 다음에 뭐 메테인 보시면은 물은 H2O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쓰게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H하고 O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라고 쓰면 되고 이러므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C하고 H겠지. 구성 원소에 대해서는 암모니아까지만 할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는 이제 화학식이 NH3라고 쓰면 되고 이러니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N하고 H겠지.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원소기하 화학식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혹은 이런 원소들을 원소 기호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매번 말로 쓰기 귀찮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간단하게 약속된 어떤 기호가 있는 건데 교재에 보시면은 얘 어떤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일단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했었고 나타내는 방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이드로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H만 따가지고 H만 따서 이 수소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원소 기호로는 H라고 쓰자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알겠지 다이야?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대문자만 따가지고 쓰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 이렇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있어. 봐봐 보시면은 이미 하이드로젠에서 이미 H를 써버렸기 때문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H 또 쓰면 안 되겠지.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까지 따서 이렇게 하는 게 약속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HE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 원소 기호를 보시면은 단독 한 글자인 경우에는 대문자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글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앞글자가 대문자, 뒤에 글자가 소문자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게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거 좀 잘 틀릴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의 화학식이 있대. CO3O4라는 화학식이 있다고 쳐볼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몇 종류인가? 몇 종류일까요 이거? 몇 종류일까? 우리가 처음 보는 원소기호가 있어요. 지금 또 CO 코발트인데 몰라도 돼. 하지만 뭘 할 수 있어? 아 적어도 CO 요거 하나가 하나의 원소기호인 건 알 수 있겠지. 왜냐면 대문자 앞에 있고 뒤에 소문자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종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CO를 탄소하고 산소분화로 이해하시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대문자대로 끊어서 읽으시면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원소 기호라도 알 수 있다는 거겠지. 두 번째는 화학식인데 우리가 이런 그 물질을 원소 기호로서 쓸 수 있는데 화학식을 하면은 어떤 물질을 우리가 원소 기호 혹은 숫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H2 이게 다 화학식인 건데 H랑 O로 구성이 되어 있고 H가 두 개, O가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CH4 같은 경우에는 C하고 H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가 하나, H가 네 개, NH3는 N 하나, H가 세 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어떤 표기법이냐면은 뭐 다시 예를 들자면은 자, 예를 들어 NH3가 있다 치면은 얘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어떤 이 물질은 하나의 덩어리 안에 N 하나, H 세 개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있다는 표기법은 다 생략을 해줘. 그래서 실제 하나 있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생략하는 게 맞고 쓰시면 안 돼. 중화식 쓰실 때도 N 하나 H3라고 쓰면 무조건 감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은 반드시 생략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는 반드시 여기 아래 첨자로 가 있게 돼. 오른쪽 아래 첨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를 쓰실 때는 여기 오른쪽 아래 첨자 여기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NH3 같은 경우에는 N 하나, 뭐 하나, H3,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냐면은 어떤 물질을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게 화학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B 파트까지였고,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다양한 원소의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소는 이렇게 뭐 H든 O든 C든 N이든 이렇게 약 118가지 정도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있고, 써볼게요. 자, 다양한 얘기는 118가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왜 118가지나 있냐, 도대체 어떠한 팩터가 원소의 종류를 결정짓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써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원소의 종류를 결정짓는 인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핵 안에, 핵 속에 양성자의 수가 이 종류를 결정지어. 오케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할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라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나중에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일단 써보면 이렇다는 거지. 수소라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헬륨이라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은 3개, 베릴륨 4개, 붕소 5개, 탄소 6개, 질소 7개. 규칙을 아시겠지? 다 알겠지? 그래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래서 우리는 주기표 상에서 우리가 원자들을 번호로 표기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1부터 20번까지 배우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 1번 의미는 뭐냐? 이 1번의 의미는, 이 원자 번호의 의미는 뭐냐면은 곧 양성자의 수를 얘기해줘. 양성자의 수.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첨자의 표기법은 양성자의 수를 표기하는 표기법이고, 그래서 요의 의미가 바로 양성자의 수다. 양성자의 수를 뜻하는 것이고, 다시 해볼게. 결론이 뭐냐? 118가지의 원소의 종류를 결정짓는 인자는 뭐였냐면 사실상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였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양성자 수가 하나인 원소부터 쭉 가서 118가지까지 있다는 얘기, 118개까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하나의 핵 안에 양성자 수가 118개나 들어있는 원소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볼게. 그래서 원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핵을 다시 뜯어보면은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 얘는 전하가 없다. 없다는 얘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결국엔 뭐냐면은 핵이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뭐였어? 뭐야 그러면은 양성자 때문이겠지? 그렇지? 다시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 이유는 양성자 때문인 거야. 알겠지? 중성자가 아니라. 다시 해볼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원자라고 하면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원자들은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등하기 때문에 원자 자체는 전기적 중성이에요. 엄청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다시, 원자는 뭐다? 전기적 중성이다. 왜냐하면은 핵에 의한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에 의한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플러스 5가 핵의 전하량이면은 이때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5 더하면 뭐가 나요? 0 나오겠지. 이게 원자의 전하량 중성,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5,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여하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은 뭐냐? 그래서 원자는 뭔데? 전기적 중성이다. 알겠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리튬, 질소, 그 다음에 산소,
나트륨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거든.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뭐 한번 볼게. 이미 여기서 내가 썼지만은 다시 볼게. 리튬의 양성자 수는 3개거든. 봐봐. 리튬의 양성자 수는 3개지? 그래서 여기다가 3 쓰시면 돼요. 3. 질소 얼마야? 질소는 7이지? 7. 산소는 얼마야? 8이지? 8. 그 다음에 나트륨 얼마야? 11이지? 11. 오케이? 그럼 이때 리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정확히 정확히 양성자수와 동등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뭐야? 리튬은 중성이 될 수 있거든.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될 수 있을까요? 원자는 그렇지 않아. 항상 그래. 그리고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게 깨지잖아? 그러면 애초에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어. 여하튼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질소는 몇 개일까? 한 7개겠지. 동등하게. 왜 10개 있겠니? 이렇다는 얘기고 결론은 뭐야? 결론은 원자는 전개적 중성이다. 왜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성자 수에 의한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에 의한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는 답을 쓰실 때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재는 어디 써 있냐? 교재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에 왜 중성이니? 라고 한다면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유다. 이게 이유. 이유이고 뭐에 대해서만? 원자에 대해서는. 원자에 대해서는 그렇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 줘도 알 수 있겠지? 리튬 원자가 있다. 전자수가 3개 있다. 양성자 수는 몇 개인가? 당연히 3개겠지. 그치?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번째 파트인 주기율표 볼게. 주기율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처음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 처음에 배울 때. 너네가 지금 2학년 돼서 아마 수업했겠지만 학교에서 했겠지? 그래서 하면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도 암기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6년 이거를 이제 5, 6년째 배우는데 5, 6년 동안 암기를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서 주기율표는 우리가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뭐냐면 그래서 넘어갈게. 주기율표의 정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이 배치를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배열한 표인 거야. 나타낸 표 혹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자면은 볼게. 리튬이라는 원소의 어떤 성질은 나트륨과 상당히 유사하고 칼륨과도 상당히 유사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플로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염소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라인에 마지막 라인에 있는 헬륨, 네온, 알곤 같은 경우에도 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우리가 원소들을 쭉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 주기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뭐 정리 혹은 이렇게 필기해 주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훨씬 더 쉽게 혹은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원소들을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노트가 없지.
그냥 누가 리튬 발견했네, 뭐 나트륨이 있네, 칼륨이 있네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좀 배치를 해야 좀 더 뭐랄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세로줄과 가로줄이 있는데, 세로줄이 족이고, 써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물어볼 텐데, 세로줄이 족이고 가로줄이 죽이야. 알겠지? 족과 죽이라고. 그리고 요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주기표 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기, 가로줄의 어떤 개수, 그거는 1부터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부터 18쪽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봐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버린 주기표 상에서 봤을 때는 족은 1쪽, 2쪽, 13족, 14, 15, 16, 17, 18족이잖아? 그럼 그 사이에 3부터 12가 없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거야. 알겠지? 요 사이에 더 있어, 원래. 원래는 얘를 분리해서 이렇게 뜯어놓고 이 사이에 3부터 12족이 원래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은 대학교 때 배워. 알겠지? 중고등학교 때는 거기까지는 배우진 않고 딱 여기까지만 배우는 게 중고등학교 때의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시 족은 1부터 18쪽까지 존재하고 있고, 다만 3부터 12는 안 배운 거다,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뭘 많이 틀리냐면은 이런 거 많이 틀려요. 탄소는 몇 족이니? 14족이거든? 14족?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탄소가 4족이다라고 써줘, 많이. 그런 건 없어. 우리가 4족을 배울 적이 없어, 4족은. 우리는 3, 4부터 12쪽까지는 배울 일이 없다.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보통 문제 푸실 때 뭐 빠르게 풀다 보면은 그냥 착시 현상에 의해서 탄소가 4족이다. 14족인데. 자꾸 이게 빼먹게 돼, 스스로도. 이거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요 같은 족에서는 성질이 비슷해요. 되게 중요하지. 같은 족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하자면은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성질이 비슷하고, 수소는 예외야.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성질이 비슷하고, 붕소, 알루미늄 비슷하고, 탄소, 실리콘, 그 규소 비슷하고, 질소, 인 비슷하고, 산소, 황 비슷해요, 다. 얼추.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도 또 분류할 수도 있긴 한데,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그렇게? 금속과 비금속? 안 배웠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자, 이 주기표 안에서도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금속이 누구냐? 요 라인에 애들만 금속인 거야. 이 라인만 금속이고, 파란색 라인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비금속은 누구니? 나머지 보라색. 이놈 제외하고. 요거 비금속. 가운데 붕소와 규소는, 이 두 놈은 주는 금속이라고도 해줘. 아무튼 혹시나 배웠으면은 암기해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왼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과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인데, 그 중에서도 수소는 예외다. 유일하게 왼쪽에 있다, 얘 혼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족에서는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배웠는데, 그치?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배웠으니까 1부터 18족까지 대표적인 뭐 성질이 비슷한 족에 대해서 몇 개 골라서 배워볼게.
일단 좀 가장 중요한 족이 일단 1족하고 여기서는 17, 18족일 텐데 교육과정에서는 1족과 18쪽만 배우는 것 같아. 오케이? 봐봐. 다음에 봐봐. 첫 번째 볼게. 첫 번째 1쪽인데 기본적인 1쪽에서는 수소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여기서 써볼게. 1쪽에는 누가 있냐?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만 성질이 비슷해. 얘들끼리만 성질이 유사하고 비슷하고 수소 혼자 달라. 얘 혼자 성질이 다르다. 되게 중요해. 다시 봐봐. 수소 혼자 같은 1쪽임에도 불구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과는 성질이 다르다가 되게 중요해. 시험에 무조건 물어볼 거야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어떤 성질이냐? 자, 얘 복도 써볼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이고 은백색이야. 은백색의 금속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고 두 번째가 밀도가 작아서 물에 떠. 밀도가 작다. 그래서 심지어 물보다 더 작은 금속이어서 물에 뜨는 금속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성이 크다. 누구가 크냐면은 봐봐. 반응성이 큰데 누구가 크냐? 물. 산소하고 반응성이 되게 커. 그래서 물 혹은 산소와 만나면은 빠르게 반응한다. 알겠지? 특히나 물과 반응할 때는 반응하면서 수소기체를 방출해. 엄청 중요해. 이것도. 알겠니? 다시 볼게. 다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은 성질이 비슷한 금속 원소들인데 은백색을 띠게 되고 이거는 혹시 암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금속인데 색깔이 있는 것들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금, 구리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은백색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밀도가 작아서 매우 가볍다. 무르다. 칼로 잘 쉽게 잘려. 물에 뜬다. 세 번째가 반응성이 큰데 뭐 물과 반응할 때는 기체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넘어갈게.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가 18쪽 원소의 성질인 건데 18쪽에는 누가 있냐면 헬륨, 네온, 알곤이 있어. 헬륨, 네온, 알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체로 존재해. 기체. 얘들은 실온에서 기체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매우 안정해. 안정해서 다른 원소하고 화합물을 안 만들어. 화합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잘 안 한다.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선 띄운 데 쓰이고 비행선 어딨냐? 비행선 띄운 데 쓰이고 네온은 강고판, 네온 사인 이해하시면 되고 알고는 뭐 용접용 보호 기체로 쓰인다. 이런 예시들은 좀 암기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어디서 써먹는지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 원소와 화합물 파트를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할게.